클래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자,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시작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왜 나왔는가,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이 보장된 내용이니까 한번 두서없이 한번 쭉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별다른 편집 없이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그냥 요 화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진행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각형이 있고요.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가로값, 이 세로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가로값, 세로값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이쪽에 프로그램을 뭐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저 어차피 여기 헬로 좀 잡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을 헬로라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public 클래스 뭐 여기 헬로 좀 잡아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메인 메소드 하나 둬야 되죠.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하고 자, 이거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거 제대로 도나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늘 습관적으로 out.println 해가지고 한번 헬로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언어를 시작하든 간에 웰컴이라든가 헬로 프로그램 여기부터 출발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이쪽에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가로값 주어지고 세로값 주어져서 면적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 세로를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가로는 뭐 인트형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인트 가로라고 해봅시다. g라고 해봅시다. 네. 그리고 세로를 인트 세로에 s자를 의미해서 s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가로와 세로에 값을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자, 가로는 10이고요. 세로는 15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면적을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m이라고. 그럼 m은 어떻게 되느냐? m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m의 값을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돌려보면은 뭐 결과야 10 곱하기 15 150 해가지고 나오겠죠. 예, 제대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특정의 이제 이 사각형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리를 해주려면은 또 이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놓을 수 있는 기억 공간을 마련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또 여기다가 int 여기 이름은 이것과 달라야겠네요. 그죠? 요 이름하고 이거의 가로하고 이거의 가로는 달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G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로의 이름은 S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면적을 구해서 집어넣어야 될 공간도 있어야겠네요. 그걸 M1이라고 해봅시다. 이름 붙이기도 참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뭐 G1, M1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뭐 얘는 2고 얘는 좀 크다 해서 H20이고 S1은 3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면적도 구해야겠죠. 그 면적을 구해서 G1 곱하기 S1 해서 값을 넣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걸 출력해서 우리가 또 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m1을 출력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값은 나왔어요.
뭐 두 개 정도야 어렵지 않게 여기 이름 만들어서 쓰고 이거 이름 만들어서 쓰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각형이 여기 또 다른 사각형이 있어요. C. 그럼 얘도 가로 세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면은 뭐 이것이 또 4개, 5개 수없이 많이 있다 보면은 G, S, 뭐 M, 또 뭐 G1, S1, M1, 또 뭐 G2, S2, M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막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발전할 수 있냐면 막 하다 보니까 야, 여기 그 M6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M6 뭐 만들었다고 해보죠 이미. 자, 그런데 막 뭐 지금은 별로 헷갈리지 않겠지만 G6 곱하기 뭐 이제 S6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이름을 막 이리저리 만들다 보면 자료를 다루다 보면 이거 G7이고 얘는 G5를 곱하는 거 아닐까?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해요. 왜? 지금 이 가로와 세로가 이것도 이름 따로 붙이고 이름 따로 붙이고 이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름들이 관련성이 없어져요. 관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정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가로와 여기 세로는 이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거든요. 이 여기 주어진 여기 가로와 세로는 이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별도로 이것 따로 선언을 다 공간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주게 되면 나중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혼동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 있는 자료끼리는 묶어서 한 덩어리의 자료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왔었습니다. 각 언어마다요. C 언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조체라는 이름으로 구조체 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관리해 왔어요. 이거의 예약어가 이 앞에 스트럭트라는 예약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관련 있는 자료끼리는 하나로 묶어줘서 어떻게 다뤄보자 라고 하는 구조체적인 문제, 구조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왔고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이게 그런 모습에 비슷한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로 세로 면적 가로 세로 면적 이게 이 관련성 없이 이렇게 막 지어주지 말고 관련 있는 것끼리 묶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요. 가로와 세로는 한데 묶여 있다. 하나의 자료다. 어떤 주어진 도형에 대한 가로와 세로. 이 여기에 대해서도 가로와 세로. 이 가로와 세로는 항상 묶여 다닌다.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를 묶어줘요. 자료를.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묶냐면 이렇게. 클래스. 이 C언에서는 이걸 스트럭트라고 줬습니다. 스트럭트. C언에서는 스트럭트.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스트럭트 해가지고 관련 있는 자료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int 가로, int 세로 이렇게. 그러면 이 가로 값하고 세로 값은 항상 묶여 다니는 겁니다. 묶여서 한 덩어리의 자료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이쪽 그 자바 쪽으로 왔을 때는 이 스트럭트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대신 뭐를 쓰게 되냐면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클래스. 같은 이제 계통, 부류, 같은 클래스다 해서 한 덩어리로 자료를 묶어주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클래스 이름 붙여줘야겠네요. 클래스 사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사각이란 클래스에 가로, 세로 이 자료들이 사각이란 클래스로 묶여지는 거예요. 항상 같이 사각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기억 공간을 만드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저기 앞에 붙여준 사각이라는 데이터형으로 우리가 기억 공간을 만들 거야. 자, 마치 인트형으로 기억 공간을 만들 거야. 그 이름을 G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자, 여기도
사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 공간을 만들 거야. 자, 그 이름을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만들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그 A에다가 우리 이전에 해봤죠. 비슷한 내용을 해봤죠. A에다가 이 레퍼런스 변수에 사실은 new 생성을 시킵니다. 어떻게? 사각의 이름으로 생성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바로 이 사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자, 요거에 의해서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죠. A 요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사각, 바로 사각의 클래스의 모습,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대로 기억 공간을 어딘가에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 모습대로 기억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여기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가로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다시 그릴게요. 이게 헷갈리네. 저도 헷갈리네요.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A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네, 레퍼런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우선 요거부터 new 새롭게 만들어요. 뭐를? 사각은 뭐냐면 바로 요 클래스거든요. 요 모습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인가의 기억 공간에 바로 요 모습대로, 그 모습은 사각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덩어리인데 여기 가로라는 요거 모습이에요. 가로라는 이름으로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이거 다시 쓸게요.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한테 하나로 다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러분이 이게 여러 군데서 분산돼서 쓰면 헷갈릴 것 같아. 자, 요거에 의해서 A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요거 new 연산제에서 사각, 요 클래스 사각, 요 모습대로 기억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 그 기억 공간은 저기 어딘가에 여기 가로라는 이름으로 요 이름이죠. 요 이름. 가로라는 이름으로 정수형 값을, 인트형 값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세로라는 이름으로 역시 인트형을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new 연산자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까지 만들어지고 레퍼런스 값을 하나 되돌려줘요. 그 레퍼런스 값을 어디다 넣어라? 이거 이퀄은 넣으라는 뜻이죠. A에다 넣어라. 이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A에다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부터는 요 기억 공간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A.가로가 되는 거고요. 가로, A.가로. 얘는 A.세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 A.가로에 10을 넣고 A.세로에 20을 넣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선언해 주는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가로에다 값을 때 여기 이거 대신에 A 안에 있는 가로에다가 10을 넣어라. 자, 다음에 A 안에 있는 세로에다가 15를 넣어라. 이렇게 해서 값을 이거 대신에 앞에 보인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에 의해서 바로 이 문장에 의해서 여기 A.가로에 여기 10이 들어갈 거고요. A.세로에 여기 15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요거 대신에 요걸 써주고요. 시스템 출력할 때도 A.가로와 A.세로를 출력 자, M을 해야겠네요. int M 기억 공간 만들고요. M에다가 뭐를 하냐면 A.가로 곱하기 A.세로 해서 그 값을 출력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이 값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제 앞서서 봤던 이 이름을 여러분이
가로와 세로는 하나로 묶여 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로와 세로가 하나로 묶인 이 A라는 이름으로 대별이 되는 거예요. 그 A라는 이름으로 대별되는 꽃 안에 이제 가로와 세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사각형이 나타났어요. 자, B라는 이름의 사각형이 나타났어요. B. 그럼 B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 조금 번거로운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거 하나로 쓰죠. 요거 나중에 두 번째를 위해서 요거는 한 줄로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한 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한 줄로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A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고, 자, 이렇게 A 점 가로에 10을 넣고 A 점 세로에 15를 넣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에 또 다른 기억 공간을 하나 만듭시다. 사각. 예, 또 다른 이게 지금 요거는 요거에 대한 거고요. 요거에 대한 그 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그러면 여러분은 역시 사각 해가지고 요런 이름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생성을 하세요. 요 사각.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에 의해서 B점 가로가 만들어지고 B점 세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가로와 세로는 B라는 이름으로 묶여 다니는 겁니다. 마치 아까 이 A라고 선언했을 때 A라는 이름으로 그 내부에는 가로와 세로가 묶여 다니듯이 B도 그 내부에서 갖고 있는 가로와 세로가 묶여 다니는 겁니다. 하나의 묶음 자료로 취급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요거는 A점 가로 세로고, 예, B점 가로, B에도 가로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20 넣고 B 안에 B점 세로가 있고요. 여기다가 30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기억 공간 A를 위한 기억 공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봅시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MA에다 놓고 그 다음에 int mb라는 기억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는 B점 가로 곱하기 B점 세로 이렇게 해서 B 안에 묶여져 있는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처리해서 그 값을 출력을 시키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겠네요. 자, 보이고요. 자, 그래서 돌리면은 이건 B를 출력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B 출력하면은, 그러면은 예, 여기 이쪽에 A 값하고 B의 그 사각형의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여러 개의 도형 중에서 가로와 세로를 따로따로 취급해줬던 처음의 방법에서 이제 진보가 돼서 가로와 세로가 하나로 묶인 자료로 취급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 계속 따라다니는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프로그래밍의 구조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바로 C 언어가 그랬었습니다. C 언어가. 물론 이제 다른 언어도 거기서 따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개똥이에 나이가 있고 뭐 19세, 개똥이에 뭐 신장이 있고 180cm, 그리고 개똥이의 몸무게 72.4가 있고 개똥이의 주소번지, 성북구 뭐 어쩌고 하는 개똥이 주소번지. 그러면 또 말똥이가 있고 말똥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 사람은 23살이고 키가 170이고 이 사람은 68.6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는 강남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들 자료들은 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 자료는 하나로 묶여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다 따로 취급하게 되면은 굉장히 나중에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큰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따라서 이들 자료 가리는 180 하면은 이건 말똥이의 180이 아닙니다. 개똥이의 180인 거죠. 23살 그럼 이거는 말똥이의 나이지 개똥이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똥이와 관련된 그 자료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처리 중에 수순이 됩니다. 기본적인 수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레코드라고 부르죠. 레코드. 관련 있는 것끼리 각각은 우리 필드라고 부르지만 요런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었을 때 우리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 자, 여기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걸 레코드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개는 이걸 구조체라고 불러요. 구조. 관련 있는 것끼리 묶였을 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지금처럼 그런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처리해 주는 게 중요한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는 클래스가 아니고 사실 예전에 중요한 이 구조체에서는 바로 이렇게 관련 있는 자리끼리 묶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하다면 지금 인트형만 돼 있었지만 사각에서 필요한 게 또 뭐가 있다면은 어떤 자료가 있다면 또 여기 플로트 어쩌고저쩌고 또 스트링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련 있는 것끼리 다 묶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요 내용까지는 됐죠. 자, 이제 뭐가 또 여기에 포함되느냐면 지금 면적을 구하는 거.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int ma에서 a의 가로 곱하기 a의 세로. 그래서 면적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면적도 여기 주어진 이 면적은 여기 주어진 이 면적이요. 함수부터 만들어 볼까요? 함수부터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기서는 함수를 바로 만들 수가 없네요. 여기 만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스태틱으로 둬서 int 그 면적이라고 합시다. 사실 이 스태틱을 여기다 왜 집어넣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면적해서 이 면적은 int x와 int y 값을 받아서 그 값을 가지고 되돌려줘요. return 되돌려줘요. 어떤 값이냐면 x 곱하기 y, x 가로 y 가로값, 세로값 받아서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을 되돌려주는 이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계산하는 대신에 우린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계산하는 대신에 여기다가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 a.점 가로와 a.점 세로를 넘겨주면 그러면은 여기 a.점 가로를 얘가 요 면 요걸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호출하면서 a.점 가로를 넘겨주고요. a.점 세로를 넘겨주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넘겨받아서 그 값들을 넘겨받아서 두 개의 값을 곱한 면적을 return 되돌려주니까 다시 되돌아왔을 땐 요거 자체가 면적의 값이 되돌려질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여기서 요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자, 여기 a.점 가로는 지금 10이고요. 그 다음에 a.점 세로가 15죠. 그러니까 여기 a.점 가로가 10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 a.점 세로가 15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얘를 호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a.점 가로가 갖고 있는 값을 넘겨줘요. 즉 a.점 가로는 10이니까 이 10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 요 10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a.점 세로 15가 들어가 있으니까 a.점 세로 15를 여기다 넘겨주는 거예요. a.점 세로가 갖고 있는 15를 넘겨주는 거예요. 10과 15를 넘겨받아서 이거 이제 호출됐으니까 넘겨받아서 이 내부의 내용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x로 10 넘겨받았고 y로 15를 넘겨받았으니까 이 내부에서 x 곱하기 y는 결국 10 곱하기 15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는 요거는 150이 될 거고요. 그걸 return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호출된 곳으로 되돌렸을 때 이 결과 자체가 150이 되는 거예요. 150. 요거 자체가 전체 자체가 150이 되는 거고 그 150을 MA에다 넣어라 했으니까 MA는 150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할 때 150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는 출력을 프로그램을 돌려나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내용도 밑에 것도 같이 보죠. 이 MB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여기다가도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B점 가로하고 그리고 B점 세로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출력해보면 값을 B점 가로 20, B점 세로 30 넘겨줘서 되돌려 받을 테니까 그러면 600을 되돌려 받겠죠? 그 600이 MB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걸 출력했으니까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금 줄여서 봐야겠네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보입니까? 글자가?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선언해 줌으로 해서 A라는 이름으로 가로 세로를 갖고 있고 B라는 이름으로 가로 세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면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면에서 A의 가로 넘겨주고 A의 세로를 넘겨받아서 그래서 이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요 함수 호출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되돌려 받고 그 값을 MA에다 넣고 이렇게 과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제 함수 호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요 두 개의 값을 넘겨줘서 그래서 면적을 구했는데 이 면적 구하는 것 자체도 요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은 이 A가 갖고 있는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 B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차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보냐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이 강아지가 여기 이름이 요게 가로고요. 요거 이름이 세로예요. 네, 요건 자료입니다. 자료예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라는 즉 이 다리는 이 강아지의 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거는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그림 진짜 잘 그리네. 이 강아지의 여기 다리, 여기에 다리가 있고 여기도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는 가로라는 이름의 다리와 세로라는 이름의 다리는 이 강아지의 다리인 거예요. 여기도 가로 세로는 이 강아지의 다리지 이 다리가 이 강아지의 다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면적을 구하는 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면적을 구하는 거는 이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는 거지, 이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이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거지, 남의 다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는 것도 이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한다. 여기서도 이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면적을 구한다. 그렇다면 이 면적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그룹,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사용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 면적 구하는 이 계산 과정까지도 이 별도로 두지 말고 같이 두자. 그래서 여기 이 면적 구하는 이것이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일로. 자,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거죠. int0 자, 면이라는 함수가 있어. 면이라는 함수는 int x와 int y로 받아서 그 값을 return해서 x 곱하기 y를 한 값을 되돌려줘.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이 모습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이렇게 선언해 주면은 A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일로 와서 new 사각. 그럼 요 모습대로 기억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 요 모습대로 만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저기 어딘가에 메모리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여기 가로라는 이름의 인테저 0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세로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그리고 아울러 또 뭐가 있냐면 면이라는 메소드. 나중에 메소드라고 이제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만 면이라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 함수 뭐 메소드. 자, 이것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 아까 요거 두 개만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이제 만들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 주는 게 바로 new 연산자죠. 그 레퍼런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A 점 가로도 있는 거고요. 가로도 있는 거고 A 점 세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점 면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멍멍이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는데 멍멍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의 가로라는 다리와 세로라는 다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멍멍이가 자신의 가로와 세로 다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제 자료와 같이 한 묶음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B라는 이름의 강아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바로 이거에 의해서 이 면이란 함수가 A라는 이 면이라는 이 메소드는 A라는 강아지를 위한 면이 되는 거예요. 예? 돌아다니는 거. 자, 요거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B 그리고 만들죠. 예, 가로 있고요. 얘도 가로가 있고 얘도 세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면이 있고요. 면이 있고 여기 이 레퍼런스 값 받아서 그 값을 B에다 넣으니까 얘도 B 점 가로가 따로 있고요. 예, 자신의 팔다리 따로 있는 거죠. B 점 세로 따로 있고요. 얘는 그걸 가지고 돌아다녀요. 면 이렇게. 이게 객체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팔, 다리, 어느 인간이나 팔, 다리, 머리만 있는 겁니까? 자, 그런 것들을 자료로 갖고 있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막 지금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는 각자가 이렇게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예, 내 팔다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물건을 짚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물론 뭐 어쩌다 그냥 뭐 노예근성 뭐 어쩌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클래스라는 이제 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클래스가 이제 이 모습으로 실제 메모리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우리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행동 양식은 어느 하나의 그 틀이 있을 겁니다. 클래스. 아, 인간은 이런 그 요소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 하는 것들을 이제 쭉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았다면은 그 클래스는 실제적으로 이 사용되어질 때는 뭐냐면 개똥이란 이름의 클래스, 그 클래스의 모습을 가지고 개똥이란 이름으로 이제 그 개똥이의 팔과 다리 그리고 그 팔과 다리를 가지고 개똥이의 양식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모습 객체 또 소똥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그 소똥의 팔과 다리 자료가 있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뭐 말하고 먹고 하는 그런 양식 하나의 또 다른 객체.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이제 독립된 뭔가를 수행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이제 여기서도 적용돼서 우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실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제부터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맞아요. 이걸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부분 필요 없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면 이렇게 호출해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까지 했죠. 자, 그래서 돌리면은 여기 에러가 나왔는데 어디서 에러가 나왔을까요? exception 에러. 자, 여기서부터 에러가 나왔네. 예. 면이라는 함수 메소드죠. 이제 이 면이라는 함수는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A의 면의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 거죠. 예. B도 자신이 갖고 있는 면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B의 면 이렇게 호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예, 자, 에러가 잘 나왔네요. 예, 그걸 확인했네요. 자, 그래서 B의 면 각각 자신의 것을 불러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뭐냐면 지금 면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A.면에서 A의 면이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거기에 굳이 A.가로와 A.세로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결국 자신의 가로와 자신의 세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값을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넘겨줄 필요 없습니다. 리턴에서는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세로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죠? 남의 팔과 다리로 뭔가를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작성되겠네요. 자, 그래서 돌려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오기는 합니까?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요 클래스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자료들을 우리는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필드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코드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 메소드라고 부를 겁니다. 메소드는 방법, 방식 뭐 이런 것들의 뜻이 있죠. 자료 이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는 필드와 그리고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C++라든가 다양한 요즘 그 객체지향 언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일반적인 그 언어에서는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멤버 변수, 이거 변수잖아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언어에 있을 때는 클래스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바에서는 특별히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생성자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로딩이라든가 오버라이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캡슐화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두서없이 그냥 쭉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이제부터는 정리해가면서 요 4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